네,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오전에 재판 마치고 이제 다시 사무실 들어가는 길이고요. 최근에 제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느낀 거 한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협상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뭐랄까 서로 막 적대적으로 뭐 칼로 찌르고 피를 보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면서도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고 웃으면서 끝내는, 하지만 서로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이제 이런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협상이죠. 그런데 야, 그게 말이 쉽지 뭐 서로 웃으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그게 되냐? 어느 한쪽이 위너고 어느 한쪽이 루저가 되지. 근데 막상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알아둬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때로는 좋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보통 어떤 협상을 하고 딜을 하려고 할 때 사실 우리한테도 이익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도 뭔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우리에게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오호, 너가 이거 플러스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우리는 더 후려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패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되게 경계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 느낍니다. 왜냐, 협상을 할 때 이게 뭐 분명히 나한테 어떤 제안을 할 때는 저쪽에도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말은 이렇게 하는 게 당신에게 이게 좋고요, 이게 좋고요, 계속 뭐 상대방한테 좋다는 얘기만 자꾸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얘는 진짜 속마음이 뭐지? 이제 그거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신뢰 속도인가 그런 책에 보면 나오는데, 이 신뢰, 서로를 믿고 안 믿고의 가장 큰 차이는 거래에서의 어떤 시간을 줄여준다. 즉 내가 이 인간을 믿지 못하면 왜 이렇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그거를 찾고 체크하고 이런 것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서로 이제 믿음이 가고 단골 같으면 그런 신뢰를 체크하는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거래가 빨라진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만나본 좀 뛰어난 협상가들은 어느 정도 협상을 진행하다 얘기를 해요. 자, 조 변호사님, 솔직히 저희들은 이 딜을 통해서 이 정도의 지금 이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돈은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딜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좋은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넥스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점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상대방이 딱 깨놓고 얘기해주면 이제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진행이 조금 빨라지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숨기면서 오히려 이거 우리한테는 별로 이익이 안 되는데 말이요, 너한테는 이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만 전략적으로만 얘기하면 계속 얘를 믿어도 돼? 내지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자꾸 하면서 이게 협상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딜을 꼭 따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그 밀당 그 자체보다는 어떤 딜을 따내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협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솔직하게 투명하게 내가 이 계약을 통해서 이런 잘 되면 난 이게 좋습니다, 나한테도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협상의 속도를 빨리 진행시키고,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머리를 복잡하지 않게 또 나를 신뢰하는데 도움을 주는 접근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두 번째도 제가 많이 쓰는 방식이긴 한데, 뭐냐면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협상을 할 때는 서로 대척적인 관계에서 막 밀고 당기고 서로 패를 안 보여주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장님, 제가 이 해운 해상 쪽으로는 제가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협상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게 되게 많습니다. 완전 초짜입니다, 초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는 부장님 제가 아직 이쪽 경험이 부족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위에서는 협상 잘 하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하다간 저 되게 혼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은 여러분이 아주 사회에서 아직까지 초년생 내지는 주니어일 경우에는 이게 먹혀요. 협상을 하러 딱 왔는데 상대방이 되게 젊어, 경험이 부족해. 그런데 이 친구가 거들먹거리면서 뭐 어깨 힘주고 이러면 이제 반감이 생겨요. 그래? 너 자식 좀 건방지군. 그럼 반감이 생기는데 이 젊은 친구가 왔는데 제가 이쪽은 잘 모르고 약하고요. 위에서는 좀 잘 하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든 좀 가르쳐 주십시오 변호사님. 이렇게 나오면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이게 협상의 상대방이 아니고 갑자기 내가 멘토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실무상 몇 번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게 여러 아티클이나 논문에도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 데 보면은 협상 전략 중에 하나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조언을 청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 관계가 멘토 멘티처럼 되어가지고 부드러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우리 의뢰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그러면 검찰이 있고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변호사고, 그러면 저는 우리 의뢰인을 도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듯이 뭐 수사관과 싸우는, 수사기관과 싸우는 변호사의 모습, 의뢰인을 위해서 막 이렇게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그런데 실무상 그게 꼭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관들은 정말 많은 진짜 일선 경찰에는 몇백 건의 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제팀 뭐 이런 데는. 그럼 사건 하나하나가 머리가 아파요, 자기도. 그러면 이제 이런 접근을 가져가는 거죠. 이 양반도 지금 이 사건 하나하나를 빨리 검사 결재 받아서 빨리 끝내버리는 게 목표예요. 그 양반들도 어차피 보면 이게 하나의 태스크란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아이고 수사관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횡령 배임 사건 좀 복잡하죠. 저희들이 근데 이게 좀 워낙 독특한 사건이 돼서 저희들도 변호사도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데 이걸 저희들이 뭐 어떻게 좀 방어를 하면 될까요? 좀 이렇게 아무래도 수사관님 이런 쪽 경험이 많으니까 조금 알려주시면 참 고맙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게 퉁명스러운 이제 경찰은 그거는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줘야지 그걸 뭐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참 웃기는 양반이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 자, 분명히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인데 자기는 이런 쪽으로 오히려 수사관님 좀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사건 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내가 조금 배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저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서로 패를 감추고 밀당만 하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갈 것이 아니고 프렌들리한 관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많이 감춘다 이런 생각도 좀 없앨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몇 가지 방법이 하나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이 거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라고 나의 이익이 뭔지를 밝히는 것이 전략상 필요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좀 물어보고 이럴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는 훨씬 많이 저보다 협상을 많이 해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하면 손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대방이 나를 뒤통수를 치는 마음은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거는 제가 실전적인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러프 머스트 노의 조성 변호사였습니다.